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시험도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시험이 잘 나오죠. 기출문제집 선생님 1500개 기출문제집인데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개정 법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내봤자 또 개정돼야 되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개정 작업 중에 있긴 있습니다. 그럼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문제집이 앞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경찰 개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한 90%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의 경찰 개념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대륙법계 역사라는 것은 첫 번째 고대의 역사가 있죠. 고대. 그렇죠? 도시국가 시대. 우리로 말하면은 뭐 고조선, 그다음에 고구려, 부여, 옥제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중세 시대로 가게 됩니다. 중세. 그다음에 절대 군주 국가 시대인 경찰 국가 시대. 그다음에 법치국가 시대. 지금도 법치국가 시대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나눠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법치국가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화반이기 때문에 간단 개요 잡고 책을 쭉쭉 확인하는 내용으로 갑시다. 고대에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고대에서의 국가 작용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도시국가가 그 도시국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작용, 오케이? 모든 작용을 말했다. 이게 모든 작용. 도시국가의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작용을 우리는 경찰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고대에서 우리 항상 알아야 될 게 경찰이란 개념, 이 폴리스란 개념은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했다. 이 개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의 모든 국가작용을 말했다. 모든 국가작용. 도시국가의 헌법 그 자체, 정치 그 장체. 자, 이런 것들이 경찰의 개념에 다 해당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세로 오죠. 우리가 중세는 11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를 우리는 중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10세기까지는 말하고요. 고대는. 그러면 중세에서는 14세기 말이 있죠. 14세기 말에 중세, 그 다음에 15세기 말에 중세, 그 다음에 16세기 초에 중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14세기 말 그러면 어느 나라 나와야 되죠? 프랑스가 나와야 되죠. 프랑스. 그러면 15세기 말 어느 나라 나와야 돼? 독일. 즉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에 계수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16세기 초 그러면은 무슨 법? 제국경찰법. 제국경찰법은 어느 나라 법이다? 독일의 법이다. 독일. 이런 내용들 쭉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14세기 말, 15세기 말 경찰의 개념은 국가의 평온한 질서 상태를 유지하게 한, 사회 평온한 질서 상태를 유지하게 한 모든 국가 작용을 말했다. 모든의 일체 국가 작용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는 여기도 모든이죠. 모든 국가 작용. 여기도 모든 국가 작용. 다 아는 개념들이다. 모든 국가 작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초 제국경찰법을 제정하면서 자 독일 나오죠. 독일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교회의 힘이 세지면서 교황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죠. 교황을 대신해서 각 나라에는 교회 제후들이 있다 그랬죠. 그 교회 제후들이 힘이 세져요, 안 세져요? 세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교회라는 카톨릭을 말한다 했어요. 카톨릭 내부의 교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교회 제후, 지금 말하는 추기경들이 그 교회 내부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이걸 교회 행정이라 했다 이거야. 그 교회 행정이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국가 작용에서 포함되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외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찰 개념 나오는데 교회 제후,
교회 제후가 가지고 있는 교회 행정이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가 되더라. 그러면서 자, 세속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가 작용은 경찰 개념에 해당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모든 국가 작용이 나오죠. 모든 국가 작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란 말이 나오고 세속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죠.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때 자 봐봐. 이때 여기 이제 신의 영역이고 여기 교회입니다. 이때 교회라는 건 오늘날 교회와는 달라요. 이때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구분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한자로 세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16세기 초 제국경찰법 이전까지는 이때 당시는 이제 왕이죠. 왕의 명령 강제하는 모든 작용 안에 교회도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의 영역인 교회 행정이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에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제외가 되는 거죠. 제외가 되고 세속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왕의 모든 작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 개념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해서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외란 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외를 잘 알아두셔야 돼. 요 제외, 여기에 시험이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17세기부터 이제 경찰과 시대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중요까지는 말합니다. 자, 경찰과 시대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회에서 사회 기능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화가 되더라.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국가 작용인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봐봐. 우리는 지금 경찰의 개념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경찰의 개념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작용이 경찰이었고, 여기도 모든 국가 작용이 경찰이었고, 그 다음에 세속의 질서 유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가 작용이 경찰의 개념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경찰과 시대에 와서 자, 경찰의 개념이 모든 국가 작용이었는데 드디어 뭐다? 5가지 행정으로 분화가 되더라 이겁니다. 5가지 행정으로 분화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자, 내무 행정이랍니다. 내무 행정. 이 5가지 행정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눠 보면 사회 목적적 국가 작용, 이거 우리는 내무 행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무 행정. 자, 경찰의 개념이 5가지 행정으로 분화가 되는데, 이제 내무 행정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로는 국가 목적적 행정 이렇게 국가 목적적 행정 또는 국가 목적적 작용 그러는데, 자, 나머지 중에 이제 재정 행정, 그 다음에 외교 행정, 그 다음에 국방, 군사, 그 다음에 사법 행정, 이렇게 4가지 행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개념이 드디어 5가지 행정으로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더라 이겁니다. 분화가 되면서 직접 목적이 국가 목적적 작용인 재정, 외교, 국방,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가 되더라.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외란 말이 또 나오죠. 여기도 제외란 말이 나오고, 자,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시대 와서는 경찰의 개념이 내무 행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의 1로 축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무 행정은 둘로 나눠지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사회 공공의 질서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을 주 임무라는 내무행정하고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무행정 둘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아직 안 배웠습니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될 룰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회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사회라고, 공공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될 안녕과 질서인 룰을 유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행정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지금 상태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증진을 주 목적, 임무라는 내무행정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발전 이거 아닙니다. 사회 공공의 안녕을 현 상태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다? 보존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변화 발전이 아니죠. 그래서 소극적이다 이게. 소극적.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거, 보존하는 거다. 그래서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인 안녕과 질서에 대한 우리는 뭐라 한다? 이혐 제거 또는 이혐 방지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를 증진한다. 증진한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앞서서 나아간다 이겁니다.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화 발전을 말하죠. 적극적인 복지를 증진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유지란 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다른 말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소극적인 이혐 방지. 그 다음에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한다 이 말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복지를 증진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경찰과 시대에 와서는 경찰의 개념이 사회 목적적 국가 작용이 내무행정 분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의 1로 축소됐는데 그럼 내무행정은 다시 소극적인 위험 방지와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주 임무로 하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대륙복귀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인권을 보장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쪽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사회 전반적인 질서 유지, 전쟁 때 왕의 명령 일사불란하게 군 작전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명령 강제가 주로 있죠. 그래서 소극적 위험 방지를 해서 명령 강제, 복지를 증진하고 적극적 복지를 증진하고 명령 강제 여기에 이제 내무 행정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한다.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복지 경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지 경찰까지도 경찰의 개념에 다 해당됐다.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된다 했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봐봐.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 봅니다. 중세까지는 봐봐. 중세까지는 내무, 재정, 외교, 국방, 사법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서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작용이 경찰 개념이었죠. 그렇지. 그런데 경찰과 시대 와서 내무, 재정, 외교, 국방, 사법 5가지 부서로 나눠지면서 요거는 요 부서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백성들에게 하는 작용은 경찰이 아니다. 아닌 거죠. 달리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지구로 말하면 내무부 소속 공무원이 백성들에게 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경찰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경찰과 시대 와서는 내무행정 5분으로 축소됐다. 그래서 이때 자 경찰의 개념이 5가지 행정으로 뭐가 된다? 구분이 됐다. 그래서 경찰과 시대는 좀 복잡한 면이 있죠.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경찰과 시대에 와서 옆으로 좀 적어볼까요? 경찰의 개념에서 5가지 행정으로 어떻게 된다? 분화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분화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거까지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은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교회 행정은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작용이 아닌 신의 영역에서 누가? 교회 제후, 지금으로 하면 추기경들이 그 교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게 신부들 등에게 하는 명령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런 행정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구분해야 된다. 드디어 이제 경찰과 시대에 와서 행정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법주국가 시대로 가봅시다.
자, 칸트 사상이 나오죠. 칸트 사상이 나옵니다. 계몽주의, 자연법 사상, 그다음에 자유주의. 자연법 사상이 바로 뭡니까? 천부인권 사상이죠. 천부인권 사상.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18세기에 이런 사상들이 나오면서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 법치국가 시대로 가죠. 자, 법치라는 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것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 통치권 행사도 뭐에 근거하라? 법에 근거하라 이겁니다. 법에 근거하라.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가 됩니다. 자,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서 자, 권력 분립 사상들이 나타나죠. 자, 여기 봅니다. 권력 분립 사상이 나타나죠. 왕의 권한을 세 개로 쪼개죠. 그래서 법을 제정할 권한은 입법부, 법을 가지고 집행할 권한은 왕 포함한 행정부, 법을 가지고 심판할 권한은 사법부, 이렇게 권력 분립을 하죠. 이때 자, 왕의 어떤 제일 일선에서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했던 기관이 바로 경찰이라는 기관인데, 경찰이라는 기관도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권력 분립 사상에서 행정 경제하고 사법 경제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랬죠. 이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서 자 보세요. 내무 행정에서 사회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복지 경찰은 이제 경찰의 개념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 이게 제외된다. 자 보세요.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좋은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 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명령 강제하는 것으로 이게 뭐다? 오용되더라. 이게 오용되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지워버린 겁니다. 임무에서.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서 자, 경찰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무 행정 중에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소극적인 이연 방지. 소극적 이연 방지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것이 경찰의 개념에 해당되더라 이겁니다. 유지는 소극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의 개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미군이 독일과 일본과 코리아에 진출하면서 자 보세요. 이 세 나라의 경찰이란 조직이 소극적 이연 방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데 세 나라에 있는 경찰의 권한이 세요 안 세요? 엄청나게 세더라. 독일에는 게슈타포난 비밀 경찰, 일본은 일본 순사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일본 순사와 친일파 순사들이 소극적 이연 방지를 위해서 우리 한국민에게 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고문을 했죠. 특히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오케이? 생체 실험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군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힘이 센 거야. 그래서 힘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 그래서 이 소극적 이연 방지를 다시 둘러 쪼갠 거야. 소극적 이연 방지 임무를 협의 행정경찰하고 그 다음에 이론상 보안경찰 이제 둘로 나눈 겁니다. 이론상 보안경찰로 나눈 겁니다. 보안경찰로 나눴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범죄 예방, 범행, 검거 등 수사, 그렇죠? 법 집행 등등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경찰을 우리는 협의 행정 경찰을 하면서 자, 협의 행정 경찰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있죠, 여러분들. 보건경찰. 이때 경찰이라는 건 국가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경찰. 그다음에 위생경찰. 그다음에 건축경찰. 산림경찰. 그렇죠? 영업경찰, 경제경찰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보통 경찰 기관의 본질적인 임무도 아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경찰 조직의 임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경찰 조직의 임무에서 뺏어서 다른 관청의 임무로 넘겨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 한다? 다른 관청의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을 우리 뭐라 한다? 비경찰화 작업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비경찰화 작업이 일어나죠. 작업이 일어나면서 우리 경찰의 임무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경찰의 임무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보건경찰 등 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명령 강제하는 이 개념은 우리 경찰의 개념에서 어떻게 돼? 제외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말하는 경찰이란 것은 이론상 보안경찰을 말하는 거지? 그럼 이론상 보안경찰이란 걸 뭘 의미해요, 여러분? 보통경찰관서. 보통경찰관서. 즉,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청까지를 우리는 보통의 경찰관서라고 표현하죠. 보통의 경찰관서에 부여된 경찰법 3조, 경지법 2조의 임무를 우리 경찰 공무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론상 보안경찰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찰이 요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